며느리한테 가족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날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올해 69살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요. 10년 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요. 정말 예뻤어요. 착해 보였고요.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싶었어요. 아들한테 말했죠. 며느리 잘 대접하겠다고요. 결혼 준비할 때요. 신혼집 전세금 2억을 제가 냈습니다. 아들 월급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집 꾸미는 것도 도와줬어요. 가구 사는 거요. 가전제품 사는 거요. 다 제가 돈 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요. 절반은 제가 냈어요. 며느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저는 괜찮았어요. 우리 며느리니까요. 이제 한 가족이니까요. 신혼여행 갈 때도요. 용돈 500만 원 줬습니다. 실컷 쓰고 오라고요. 며느리가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라고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결혼 1년 후요.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입덧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집에 가서요. 아침 식사 차려줬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다녔거든요. 아침 못 먹고 가면 힘들 것 같아서요. 출근 전에 음식 해놓고요. 설거지까지 하고 왔어요. 며느리가 고맙다고 했어요. 출산할 때요. 병원비 500만 원 제가 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 원도요. 며느리가 좋은 곳에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산후조리 끝나고요. 며느리가 복직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가서요. 손주를 봤습니다.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요. 저녁 6시까지요. 주말에도 급하다고 하면요. 달려갔어요. 2년쯤 지났을 때요. 며느리가 차를 바꾸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 차가 너무 작다고요. 저는 3천만 원을 줬습니다. 새 차 사라고요. 며느리가 정말 좋아했어요. 3년쯤 지났을 때요. 전세 계약이 끝났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대요. 5천만 원 더요. 아들 월급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을 또 줬어요. 그렇게 7년을 도와줬어요. 손주 둘째도 태어났고요. 둘 다 제가 키웠습니다. 아들 내 집 전세금도요. 제가 계속 보탰어요. 계산해보니까요. 10년 동안 3억 넘게 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거든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작년이었습니다. 아들 내 집이 전세에서 매매로 바뀌었어요. 집을 사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돈이 부족하다고요. 1억만 더 보태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1억이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 노후 자금이 5억이었는데요. 거의 다 써버린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이랑요.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돈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며느리네 집에 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억은 좀 큰 돈이라고요. 어머니도 노후 준비해야 한다고요. 며느리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집 사는 거 안 도와주신대요. 1억이 크다고 하신대요. 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왜 그러냐고요? 저는 설명했어요. 큰 돈이라고요. 엄마도 노후 자금 필요하다고요. 아들이 말했어요.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면요. 이것도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10년 동안 3억 넘게 줬는데요. 이것도 도와주라고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저희는 애들 키워야 하는데요.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요. 저희가 나중에 어머니 모실 건데요. 지금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하다고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편하게 모실 테니까요. 지금 투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 말에 기분이 나빴어요. 투자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1억은 큰 돈이라고요. 좀 생각해 보겠다고요. 며느리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차피 가족이 아니라고요. 남이니까 돈 주기 싫으시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가족으로 안 보시니까요. 돈 주기 싫으신 거라고요. 친딸이었으면 안 그러셨을 거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10년 동안요. 3억 넘게 줬는데요. 며느리를 딸처럼 대했는데요. 가족이 아니라고요? 아들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며느리 편만 들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이요. 잠을 못 잤어요. 며느리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가족이 아니라고요. 남이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며느리 말이 맞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했지만요. 며느리는 저를 가족으로 안 봤던 거예요. 그냥 돈 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용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이요.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요. 며느리가 쓰라고 만들어놨던 거요. 해지했습니다. 아들 내 집 전세 보증금이요. 제 명의로 돼 있었거든요. 빼기로 했어요. 계약 만료되면요. 안 갱신하기로요. 제 노후 자금도요. 다시 정리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남았더라고요. 이걸로 제 노후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1억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와줄 수 없다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왜 그러냐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며느리가 그랬잖냐고요.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고요. 남이라고요. 남한테 왜 제 노후 자금을 주냐고요. 며느리가 당황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저는 말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계약 끝나면 빼겠다고요. 손주도 이제 안 봐주겠다고요. 가족 아닌 사람한테요. 왜 제가 그렇게 해야 하냐고요. 며느리가 울더라고요. 아들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그러냐고요.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며느리가 한 말 기억하냐고요. 며느리는 가족 아니라고 했잖냐고요. 아들이 변명했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저는 말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냐고요. 돈 안 주니까 가족 아니라고 한 거 아니냐고요. 아들이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10년 동안 3억 넘게 줬다고요. 손주도 키웠고요. 집안일도 도와줬다고요. 그런데 가족 아니라고 하면요. 이제 남으로 지내겠다고요. 아들이 울먹였어요. 미안하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요.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요. 제 노후를 준비했어요. 요양원을 알아봤고요. 실버타운도 알아봤어요. 친구들도 다시 만났습니다. 한 달 후요.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아들이랑 같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때 화가 나서 그랬다고요.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화가 나면 진심이 나오는 거라고요. 며느리 진심은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였다고요. 며느리가 부인했어요. 아니라고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냐고요. 며느리가 대답 못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저도 이제 정리하고 싶다고요.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했던 게요. 제 착각이었다고요. 앞으로는 남으로 지내겠다고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러지 말라고요. 저는 아들한테도 말했어요. 넌 며느리 편만 들었다고요. 엄마가 10년 동안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며느리가 가족 아니라고 할 때요. 넌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것도 배신이라고요.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두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끼리 살라고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살겠다고요. 돈도 안 주고요. 손주도 안 보고요. 집안일도 안 도와주겠다고요. 며느리가 또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안 바꿨어요. 지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네 전세 계약이 끝났어요. 보증금 빼냈습니다. 아들네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월세로요. 며느리가 차도 팔았대요. 저는 그 돈으로요. 실버타운 계약했어요. 다음 달에 들어갑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해요. 엄마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말해요. 용서는 했다고요. 하지만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고요. 며느리가 한 말을요. 평생 잊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요. 한계는 있어야 해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고마움도 금방 식어요. 제가 10년 동안 도와줬지만요. 며느리는 가족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요.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제요. 제 노후를 챙기며 살 겁니다. 며느리한테 쓸 돈으로요. 제가 편하게 살 거예요. 후회는 안 합니다. 며느리가 먼저 선을 그었으니까요. 저도 제 선을 그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요. 당연하게 주지 마세요. 당연하게 받는 사람은요.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리고 한계를 정하세요. 언제까지 도와줄 건지요. 얼마까지 줄 건지요. 저는 한계 없이 줬다가요.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